자, 최근 비트코인이 오히려 반응을 위로 보여주면서 반등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아직은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뭐 6만 5천 달러 그 이상까지 가는 모습을 우리가 좀 기대를 했었는데, 물론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음봉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앞서실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정말 큰 모습에서는 지금 아무리 밑에서 잡아도 이게 아무리 올라와도 저는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즘에 이 변동성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습에 집중하면서 매매를 할 때에는 매매를 하고 또는 매매를 쉴 때는 매매를 쉬고, 자, 이런 급락 다 못 먹습니다. 이런 반등 다 못 먹습니다. 하지만 조그마한 움직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면 비트코인 시장, 뭐 요즘에 주식시장 변동성도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데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이 보조지표를 좀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보조지표는 뭐 무조건 롱이다, 무조건 셀이다 이게 아니라 추세가 명확하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시점에서 이런 신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최근에 나왔던 데이터를 보게 됐을 때에는 뭐 정말 밑에서 잡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밑에서 잡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만 잘 생각하셔도 매매를 시원하게 하실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거 좀 공유를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거 공유받는 방법은 이따가 영상 끝에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여러분들 최근 비트코인이 반등은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강세장을 확신하기에 이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온체인 데이터 두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최근 바이낸스로 비트코인을 보내는 이 입금 주소가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최근 몇 달 사이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바이낸스로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입금 주소가 늘어났으니까 매도 압력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하락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면 거래소로 비트코인을 보내는 이유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매도를 준비하는 경우 이건 정말 악재죠. 그리고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 담보로 하는 경우, 자, 이거는 큰 악재라고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산을 단순히 이동시키는 이런 거래소, 이 바이낸스를 중간 경유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금 주소 증가 자체는 중립적인 데이터입니다.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진짜 확인해야 될 건 실제로 거래소 순유입이 함께 증가하는지, 이 비트코인의 양이 증가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약 입금 주소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순유입까지 플러스로 전환된다면 그때는 시장에 실제 매도 물량이 쌓일 가능성이 높겠죠. 반대로 입금 주소가 늘어나고 순유입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시장 참여자들의 활동만 활발해진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첫 번째 데이터의 핵심은 입금 주소 증가가 앞으로 순유입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모습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입금 주소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 압력이 나올 수는 있더라도 오히려 거래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개인적으로 오늘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 MVRV, 이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시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온체인 지표 중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면 현재 비트코인이 실제 가치보다 얼마나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또는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이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쉽게 설명하면 현재 가격과 시장 참여자들의 평균 매입 단가를 비교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강세장에서는 3.7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때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큰 수익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시장도 자연스럽게 고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MVRV 지표가 1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순간에는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손실 구간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과거를 보면 이런 구간은 오히려 장기 투자자들이 매집을 시작했던 저점 구간과 마주쳤죠. 그렇다면 현재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은 1.2 수준입니다. 즉 이미 과거 강세장에서 형성되었던 과열 구간, 이런 구간이겠죠. 이런 구간에서는 일단 다소 해결이 됐던 모습, 시장에 있던 거품도 많이 빠졌습니다. 120K까지 갔던 이 비트코인이 60K까지 빠졌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절을 하고 시장을 떠나갔겠어요.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 저평가 구간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가장 강한 이 저점 신호는 1 이하에서 자주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시장은 굉장히 애매한 위치에 와 있습니다. 거품은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에도 완전히 강한 이런 과열 구간까지 안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까지는 조금 남아있죠. 쉽게 말하면 시작이 바닥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서 다시 반등을 시작할지
확인하는 그 구간이 될 수가 있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최근 몇 달 동안 MVRV 지표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이런 추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즉 가격이 반등을 조금 보여도 온체인상으로는 아직 시장의 평균 수익률이 크게 회복되지 못했다는 거. 이 부분은 현재 반등을 무조건 강세장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과거 과열 구간이 대부분 정리가 되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이전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구조가 이때보다 폭락이 더 깊게 나오기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때 FTX발 악재가 있었잖아요. 그때보다는 상당히 강한 모습이 이어질 수 있다. 즉 지금은 강세장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은 아니고 그리고 약세장도 아니고 시장 가치와 실현 가치가 다시 가까워지고 있는 재평가 구간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두 가지 데이터를 종합하면 이거죠. 첫 번째, 바이낸스 입금 주소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순유입까지 강하게 증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금 주소만으로 매도 압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이 MVRV 지표는 1.2, 이 이순까지 내려오면서 과거 강세장에서 나왔던 이 거품은 대부분 해소가 됐다라는 거. 다만 역사적인 저평가 구간, 이 1.0 아래까지는 아직 여유가 남아있는 상황. 이번 반등이 이어질지 아니면 한 차례 더 눌림이 나오면서 이렇게 갈지 온체인 수급과 거시 경제, 최근에 FOMC도 마무리가 됐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앞으로 중요한 것은 이 MVRV 지표도 있긴 하겠지만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는지, 거래소순 유입과 ETF 자금, 스테이블코인 유동성이 동시에 개선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잘 살펴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차트를 보다 보면 가장 답답하신 순간이 언제신가요? 올라갈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내가 진입하자마자 하락하고 불안해서 손절했더니 그때부터 상승하고 수익이 나고 있어서 조금만 더 보자 했더니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결국 대부분의 손실은 방향을 잘못 봐서가 아니라 진입과 청산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타점이죠. 시장은 아무 구간에서나 사고 팔고 이걸로 수익을 못 냅니다. 결국 추세가 명확해졌을 때 또는 많이 빠졌을 때로 또는 많이 올라왔을 때 슛 이런 게 딱 나왔을 때가 가능하죠. 같은 방향을 예측하더라도 어디에서 들어가느냐 이 차이가 수익의 결과값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RSI 하나, MACD 하나, 거래량 하나 이런 것만 보면서 매매를 했었는데 그런데 단일 지표 하나만 믿고 들어가기에는 신호가 너무나도 많고 거짓된 이런 캔들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여러 보조지표와 가격 흐름 그리고 시장의 구조와 추세 구조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지표를 만들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말씀해 드리고 있죠. 제가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자, 저도 이 지표를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지표가 무조건 맞는 건 아닙니다. 저도 최근에 승률이 100%이 정도에 가깝기는 한데 한 번씩 어긋났을 때는 한 번씩 반대 방향이 나올 수는 있겠죠. 저도 그래서 이걸 100% 믿지는 않습니다. 100% 믿지는 않더라도 최근에 승률을 봤을 때는 괜찮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죠. 저도 항상 이 지표를 100%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계속 수정 보완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승률이 높은 구간만 선별을 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점이죠. 애매한 자리에서 불필요하게 진입한 다음에 스트레스 받는 매매를 줄이고 지금은 관망해야 되는지 아니면 준비해야 되는지 이걸 훨씬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좋은 타점이 나온다고 해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수는 없잖아요. 직장에 계실 수도 있고 이동 중일 수도 있고 잠을 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근데 24시간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죠.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지표만 제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구간이 나오면 소통방에서 어떤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 되는지 이 보조지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시장 상황에 맞춰서도 그때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점이 온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도 이 트레이딩뷰 지표를 이용해서 좀 안전한 매매를 하고 싶다. 내가 좀 수익을 챙겨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께서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익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표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타점도 잡고 싶다. 자, 그러신 분들 제가 소통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도와드릴게요. 자, 물론 이 보조지표가 설정하시는 게 조금 어려우실 분들이 좀 계시다 보니까 제가 소스 코드 딱 알려드리면서 제가 어디에 이 코드를 등록해야 되는지 그리고 등록했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진입 타점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하나부터 10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트레이딩은 감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좋은 자리를 기다릴 줄 알고 그 자리가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 지표만 딱 궁금하다 그러신 분들은 수익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소통방 입장하실 분들은 소통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